자, 안녕. 자, 오늘은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신소재를 볼 때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의 예와 특징을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을 모방해서 만든 신소재의 예와 특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해서 만든 신소재. 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배운 것은 모두 다 머릿속에 익혀야 되겠죠. 자, 일단 문명의 발달과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명의 발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인류잖아. 우리를 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 있지. 사용했던 소재에 따라서 문명이 발달되었대. 그래서 어떤 소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문명의 예가 안 중요하니까 그냥 바로 캡처를 했는데, 자, 석기시대. 인류는 예전에는 뭐를 사용했다? 돌을 사용했다, 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것을 합금이라고 하는데,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시대에 우리 물질을 사용했다. 자, 이러면 청동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야. 뭐라고 얘기해? 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문명이 발달되어 왔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물론 이것도 쓰고 있고 이것도 쓰고 있고 이것도 쓰지.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소재가 어떻게 된다? 소재가 많아진다. 근데 점점 소재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소재들, 이거를 신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소재는 일단 기존 소재 있지. 기존 소재를 원소의 종류나 그 다음에 또는 화학 결합 또는 결합 구조. 자,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물질의 성질이 달라져. 그래서 기존 소재에서 원소의 종류나 화학 결합, 우리 앞에서 결합 배웠죠? 결합 구조가 달라지면 그거를 변화시키면 물질이 성질이 달라지는데, 그런 성질이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기존 소재의 뭐를 보완하냐면 단점을 보완하고, 자, 그 다음에 기존 소재에 없던 새로운 성질을 띄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신소재라고 해. 글자 좀 너무 작나요? 그래서 기존 소재가 우리가 쓰던 소재 있지. 뭐 석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리 주석도 있을 거고, 철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있을 건데, 이런 아이들을 원소를 여러 가지를 결합시켜 보거나 아니면 결합 구조를 바꿔보거나 해서, 자,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데, 기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거나 기존 소재가 아예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들어서 만든 물질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신소재라고 얘기를 한다. 좀 작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신소재의 종류부터 할 건데, 자, 신소재의 종류를 자세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전기적 성질. 자, 물질은 전기적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를 잘 띠는 아이가 있고, 전기가 잘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도체라고 해서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아이가 있어. 자, 이거를 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체의 예는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뭐가 있죠? 구리, 그리고 철, 은. 자, 이런 금속들. 그리고 탄소. 탄소 중에서는 흑연. 자, 이런 아이들이 전류가 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절연체는 저항이 커서, 반대입니다.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아이.
자, 이거를 전련체라고 얘기해. 그래서 전류가 잘 안 흘러서 보통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전류 흐르는 곳에 얘들을 감아서 전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무, 유리, 자, 이런 것들을 전련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얘와 얘의 중간 정도의 전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저항이 중간 정도인데, 근데 반도체는 특이하게 어떠냐면 온도나 또는 압력을 변화시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성질이 있어. 변함. 자, 그래서 뭐처럼 활용할 수 있냐면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요거 외우세요. 반도체 어떤 게 있냐면 규소나 규소, 그 다음에 저만륨.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소 기호로는 SI랑 그 다음에 GE, 저만륨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온도 압력 조건을 바꾸면 저항이 바뀌어서 도체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반도체. 그래서 오늘날의 신소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반도체고, 쌤이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작년에 이제 삼성 반도체에 들어갔어. 근데 반도체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각광받는 사업이 된단 말이야.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요즘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본인 집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입사를 했어. 삼성 반도체에. 그리고 입사한 지가 지금 한 5개월?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5개월 안 됐나? 하여튼 근데 요번에 연말 보너스로 걔가 연봉이 초봉이야. 딱 이렇게 입사할 때 4천만 원, 4,300만 원 정도더라고. 내한테 보여주더라고. 근데 요번에 보너스로 연봉의 반틈을 보너스로 받는 게. 그래서 삼성 같은 데 취직하면 좋겠죠. 맞죠? 이렇게 연말 되면 막 보너스 나오는데 어떨 때는 차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년치 월급을 그대로 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주식을 주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삼성이 취직하면 임직원몰이라 해서 아주 삼성전자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갤럭시 폴드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접혔다 하는 폰들. 그런 것들이 200만 원이면 그 친구들은 100만 원에 사고 뭐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아주 부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 각광받는 시대 그랬을 때, 자, 반도체는 뭐냐면 일단 정의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얘의 규소와 저만륨이 있는데 알아놔야 될 게 온도와 압력이나 어떤 조건을 변환시키면 저항이 변해서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도체의 특징인데 순수한 규소나 저만륨은 전류가 잘 안 흘러. 알겠죠? 도체보다 약하게 흘러. 하지만 소량의 원소를 첨가하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게 반도체의 큰 특징이다. 외워놓으세요. 순수한 규소나 저만륨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러지 않지만 소량의 원소를 첨가하면 경상도 말 같다. 맞지? 자,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한다. 됐죠? 그러면 그런 반도체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반도체를 사용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제품이 뭐냐면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자, 다이오드는 원래 반도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에 P형 반도체가 있어. P형 반도체 안에는 양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공.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가 있어. N형 반도체는 전자라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녀. 물론 더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지금 교육과정에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 빠졌어. 근데 어쨌든 P형과 N형 반도체 두 가지 반도체가 있는데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소량의 원소를 첨가할 때 몇 족 원소를 첨가하냐면 15족 원소를 첨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여기는 13족 원소를 첨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는 15족 원소를 첨가를 해. 자, 그랬을 때 원래 규소나 저만륨 같은 경우에 자, 얘들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 얘들이 이 양공이나 전자가 전기 전도성을 크게 증가시켜 주면서 이제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자, 이걸 반도체라고 하고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서로 다른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을 다이오드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 얘는 전류가 우리 조금 뒤에 나중에 한번 나올 건데 교류 전류, 직류 전류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근데 교류 전류를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작용을 해줘. 자, 우리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류작용을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보통 전자제품 보면 막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한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직류전류야. 직류전류인데 실제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직류전류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류는 교류전류야. 근데 이 교류전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는 전류 방향이 왔다 갔다 거리면 화면이 끔뻑끔뻑거리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바꿔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걸 보고 다이오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다른 말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한다. 자, 이렇게 해주는 장치를 다이오드라고 표현한다. 됐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물으시고 일단 한쪽 방향 이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 자 요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자 여기서 트라이 해서 얘는 3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P형과 N형 반도체를 3개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PNP 이렇게 연결할 때도 있고 NPN 자 이렇게 연결할 때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3개씩 연결하는 것을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랜지스터는 오는 시도를 크게 해주는 증폭작용 그리고 신호를 끊었다 흘렀다 끊었다 흘렀다 하는 스위칭 작용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자, 얘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우리의 전자장치 있지. 자, 전자장치의 성능 향상과 전자제품의 소형화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 중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것들이 있어. 알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 보고 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LED. 알겠죠? 자,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자, 얘들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우리 컴퓨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 화면, 텔레비전, 자,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조명 장치. 지금 천정을 쳐다보면 거기에 조명이 있을 건데 그것도 이게 백색 여기는 뚜껑을 노란색을 씌워놨는데 백색 뚜껑을 씌워 놓으면 자 이제 우리 교실에 있는 LED 조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반도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 반짝반짝 빛이 나. 자,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얘는 화합물인데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화합물이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화합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얇은 필름에다가 화합물을 묻혀갖고 자, 전류가 흐르게 하면 빛이 나는 다이오드라 해서 자, 지금 우리 폴더블 폴 있지? 폴더 막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자, 이겁니다. 알겠죠? 이걸 사용해야지 아니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유리를 사용하면 접을 때 다 깨지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다이오드 그래서 휘어지고 접히는 디스플레이 지금 신소재라고 하는데 널리 사용하고 있어. 지금 이거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근데 이게 가격이 쌀 거예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지금 휴대폰 가격이 200만 원 넘어갔다 맞죠? 예전에는 휴대폰 가격이 막 100만 원 넘어갔다고 막 난리였는데 이제 휴대폰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얘는 유기물인데 유기물을 얇은 필름에 입혀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게 하는 다이오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류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자 다이오드 정류작용 트랜지스터 얘는 증폭, 스위칭 작용 발광 다이오드 빛이 나온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빛이 나오긴 하는데 유기물을 묻혀서 빛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얇은 필름에다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태양전지 각종 감지기가 있는데 우리 은행 가면은 이게 돈 찾는 데 있잖아, 맞지? 자, 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있는데 압력 감지기라 해서 압력에 따라서 저항이 변해. 자, 그걸 이용해서 압력 감지기에서 누르면 이렇게 요즘에 터치 많이 하잖아, 맞지? 그래서 눌러서 감지하면서 저항이 변하면서 전기적 성질,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끊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압력 감지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빛이 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레이저 광원도 만듭니다. 반도체로. 알겠죠? 레이저 광원도. 반도체는 별거 아니고 교소와 저마늄에 막 화학 결합시켜갖고 다른 원소 넣어서 화학 결합시켜서 여러 가지 성질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막 빛을 내게도 만들고 전류를 흐르게도 만들고 전류를 끊게도 만들고 막 이런 성질을 반도체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광원. 알겠죠? 빛이 나는 성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는 빛을, 이거 대단한 거죠. 빛을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버려. 근데 우리 빛은 태양에서 계속 오잖아. 그래서 무한한 자원이야. 무한한 자원인데 옛날에는 전기 에너지 생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니까 이게 엄청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전에는 막 화력 발전해갖고 화석 연료 떼서 전기 만들고 수력 발전해서 막 댐 만들어서 전기 만드는데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면 그렇게 큰 건설물 없이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태양전지 붙여서 그냥 전기를 바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압력 감지기, 레이저 광원, 태양전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다른 게 없고 여기에서 도체와 저전체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데 얘를 온도나 압력이나 원소 같은 것을 첨가해서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 도체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나는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이 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반도체 기억하세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자, 그 다음에 압력 감지기, 레이저 광원, 그 다음 태양 전지에 전부 다 뭐를 쓴다? 반도체를 사용한다. 이해됐죠? 자, 반도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신소재로, 자, 지금은 아직까지 반도체는 거의 상용화가 됐어. 근데 지금은 이제 초전도체라고 해서 초전도체는 상용화 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쓰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 자, 이거를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초전도 현상이 뭘까요? 했을 때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 이하 기억하세요. 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자, 이거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 그럼 특정 온도가 어떤 온도냐면 여기 보면 온도를 오른쪽으로 가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 저항이 Y축인데 온도가 뚝 내려가면 특정 온도. 자, 요 온도입니다. 요 온도. 자, 요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돼. 자, 이렇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자, 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초전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특정 온도, 이 온도 있지, 이 온도. 자, 이 온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계. 그래서 임계 온도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예요.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 자, 온도는 수은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4.2K야. 자, 4.2K면 엄청 낮은 온도입니다. 여기에서 빼기 273을 하게 되면 도시가 돼. 알겠죠? 도시가 되기 때문에 엄청 낮은 온도가 됩니다. 근데 이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상용화가 안 된지 알겠지? 자, 얘는 극저온이야, 극저온. 자, 극저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 나타나는 물질을 찾는다고 또는 개발한다고 많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초전도체의 특징과 이용을 한번 볼 텐데, 자, 첫 번째 나오는 초전도체의 특징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이 있어.
전기저항이 0이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도 저항이 0이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전력 손실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없어서 센 전류를 흐를 수 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곳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다.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자, 전기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용한 게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인데 요 중간에 보면 초전도체가 있고 액체 질소가 옆에서 흐르고 있어. 이거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은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전력 손실을 방지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센 전류를 흘려서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세져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어디에다 이용하냐면 아주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MRI라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밑에 보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핵융합 장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입자 가속기.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에 되게 빠른 속도로 돌리는 장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이런 거에 초전도체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 그러면 외부 자석 같은 것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자, 그래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맞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효과 조금 이따 한 번 더 상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자기 부상 열차 밑에다가 초전도체를 달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레일에다가 자석을 달게 되면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차가 이렇게 갈 때 바닥에 부딪혀서 가는 게 아니라 떠서 가는 거야. 그럼 마찰이 적어서 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 마찰이 없기 때문에 속도도 매우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부상 열차인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한 거다. 됐죠? 이제 마이스너 효과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스너 효과는 여기 자석이 있어.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석의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 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 이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초전도체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이 중간 보면 빵 떠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가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자,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뻥, 알겠지?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마이스너 효과. 마이너스에서 스너로 바뀌면 되겠죠.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에서 뒤에 글자 두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를 초전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두 번째 신소재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소재가 뭐냐면 액정이야. 액정. 자, 액정. 자, 액정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액정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걸 액정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 그래서 액정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예요. 중간. 알겠죠? 자, 이거를 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정. 됐나요? 그러면 액정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자, 그리고 누구누구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지. 누구와 누구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정.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액정이라고 얘기해. 됐죠? 그러면 액정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액정으로 만든 화면이에요. 그래서 액정으로 만든 화면. 우리 화면을 뭐라 표현하기도 하냐면 영상 표시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압에 따라 액정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 자, 그래서 배열을 바뀌어서 빛을 투과할 때도 있고 빛을 투과시키지 못할 때도 있어.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전자계산기의 이 부분 액정입니다. 자, 그리고 온도계 표시창 이 부분 액정이에요. 자, 그 다음 휴대폰 전화 화면 액정이고, 자, 그 다음에 카메라 화면 액정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물론 얘는 흑백 액정이고 얘는 칼라 액정이긴 한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자, 액정에서 이건 다 알 수 있겠죠. 액정에서 여기 알아놔야 될 게 전압이 걸릴 때. 자, 전압이 걸릴 때 빛이 차단됩니다. 알겠죠?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전압이 걸릴 때 빛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 이 액정 분자가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막 지 맘대로 이렇게 배열돼. 자, 그래서 뒤에서 오는 빛을 뒤틀 수 있습니다. 얘는 너무 나란하게 배열됐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빛을 뒤틀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보면 편광판이라고 해서 편광판은 빛을 한 방향으로만 통과시키는 것을 편광판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한 방향만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보면 이 편광판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편광판. 그래서 이 편광판을 지나온 빛은 이 편광판을 원래 요 편광판을 지나온 빛은 이 편광판하고 빛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로 못 통과해. 알겠지? 됐나요? 근데 전압이 걸리면 이렇게 액정 분자가 나란히 질서정연하게 배열되면서 편광판을 통과한 빛이 더 이상 여기 그대로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편광판을 못 통과해서 전압이 걸릴 때는 빛이 뭐 된다? 빛이 차단된다. 됐나요? 근데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액정 분자가 지 맘대로 이렇게 배열되면서 빛을 받아서 빛을 이렇게 뒤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빛을 뒤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뒤틀 수 있어서 빛이 어느 정도 뒤틀린 빛은 여기 요 편광판, 요 앞쪽 편광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빛이 조금 약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빛이 뭐 된다? 통과된다. 그래서 원리는 일단 설명됐는데 전압이 걸리면 빛이 차단되고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 빛이 통과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3번 외우세요. 3번. 전압이 걸리면 빛이 차단되고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빛이 통과된다. 이게 액정 디스플레이 원리야.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여기 검은색이잖아. 맞지? 이렇게 검은색이잖아. 이거 빛이 차단된 거야.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검은색은 빛은 차단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세 가지 광원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빛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액정이고, 액정의 전압을 조절해서 분자 배열이 바뀌면서 빛을 투과할 수도 있고 빛을 투과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든 영상 표시 장치를 뭐라고 얘기한다? 액정 디스플레이 LCD라고 얘기를 합니다. LCD.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신소재입니다. 자, 밑에 보면 OLED와 LCD 우리 지금 둘 다 얘기했는데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얇은 필름에 유기물을 묻히는데 걔가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오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는 반도체고 얘는 액정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액정은 얘는 스스로 빛이 나는데 얘는 액정은 뒤에 따로 요런 데서 빛을 비춰주는 광원이 있어요.
광원. 광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얘는 스스로 빛이 나기 때문에 얘 자체로서 광원이기 때문에 따로 다른 광원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얘들 둘 다 뭐냐면 디스플레이는 화면이란 얘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데 두께를 보면 얘가 더 두꺼워. 얘가 더 두껍다. 알겠죠? 왜냐하면 따로 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원 장치 두께까지 고려를 하면 LCD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얇은 TV는 전부 다 LED나 LED. 아까 전에 그냥 그 빛이 나는 반도체 있다 했죠? LED나 아니면 요건 좀 비싼 거 알지? 자, OLED를 사용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인데 네오디뮴 자석은 철원자의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철원자의 자기장의 방향이 있거든. 방향이 이 친구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주 뭐한 자석이냐면 강한 자석이야. 강한 자석. 알겠죠? 자, 이 자석을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에 네오디뮴 자석 있죠, 맞죠? 자, 그리고 강력 모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출력 스피커. 자, 이런데 뭐를 사용하냐면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한다. 그래서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서 강한 자석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한다.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밑에 이제 잠시 정지시켜 놓고 개념 속속을 풀어주세요. 다 풀었죠? 자, 1번 답은 뭘까요? 1번 답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다, 그지? 신소재.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2번 뭘까요? 반도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력 손실이 없다. 전력 손실이 없으면 전력 손실이 없는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찍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자기 구상 열차를 만들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책으로, 자, 한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5번째 신소재입니다.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요. 자,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도 아직까지 많이 상용화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그래핀 먼저 설명할게요. 흑연이 있어. 자, 이렇게 흑연이 있는데 연필의 재료가 흑연이 좀 있죠. 흑연이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들은 결합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층, 여기 있는 한 층, 여기 있는 한 층만 떼어내서 만든 것을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한 층만 떼어내서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는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래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흑연과 그래핀은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여러 층이고 얘는 한 층인데 완전 성질이 달라져. 그래서 어떤 물질을 나노 형태로 쪼갠다. 나노. 자, 나노는 10-9승미터인가요? 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9승미터지 싶다. 맞지? 자, 이렇게 아주 작은 분자로 쪼개게 되면 우린 이걸 보고 나노신소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핀, 오늘 배울 그래핀,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자, 그리고 플러렌도 잠시 다룰 겁니다. 자, 플러렌 이런 것까지. 자, 얘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물질의 상태가 나노 수준까지 아주 얇게 만든 거야. 아주 작게.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을 나노 신소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의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켜서 뭐가 달라진 거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달라진 것을 나노 신소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방 얘기했듯이 그래핀은 뭐냐면 탄소 원자가
중간에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 받았는데 어디까지 했지? 자, 일단 그래핀부터 할게요. 자,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 아까 그래핀 어떻게 만들어진지 얘기했죠?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얘는 평면입니다. 평면. 근데 일반적인 흑연에서 뗐지만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다. 좋죠, 맞죠? 그리고 같은 두께 기준으로 해야 돼. 뭐 두께 강철은 엄청 두껍게 하고 얘는 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강철과 두께가 똑같다면 강철보다 강도가 엄청 강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 사이의 결합이 매우 강해. 매우 강해. 그래서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얇고 투명하여 그리고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질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전기가 통하고 열도 통하고 자,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니까 우리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야간 투시형 콘택트 렌즈, 우주 왕복선 외장재에 그래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도입을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어. 알겠죠? 물론 쉽게 상용화가 되고 가격도 저렴해져야 되는데 일단 그래핀이 현재는 대량 생산이 힘들어. 탄소에서 한 겹을 떼어내야 되는데 대량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많이 개발 중이야. 근데 얼마 안 가서 만들 거야.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좋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할지 외국에서 먼저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핀을 말면 뭐가 되냐면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데 그래핀이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려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됐죠? 자, 얘는 똑같이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고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 근데 얘보다는 얘가 두께가 조금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첨단 현미경의 탐침, 나노 핀셋, 그리고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것을 섞어서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 자, 얘는 튜브니까 튜브로서 쓸 일이 있겠죠, 맞죠? 얘는 평면이니까 그대로 뭐 디스플레이에 많이 사용한다 하면 자, 얘는 나중에 뭐 전선 같은 재료도 사용할 수 있고 나노 핀셋이라 해서 핀셋 같은 어떤 소재, 모양을 만들기도 하겠죠, 맞죠? 자, 이런 것들을 탄소 나노 튜브라고 얘기를 한다.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그래핀의 단점은 뭐라고 얘기했죠? 대량 생산이 힘들다. 산이 어렵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플러렌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C60이 제일 많습니다. 탄소 60개로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C50도 있어. 근데 얘가 제일 많고 지금 C60의 구조를 보고 있는데 오각형과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육각형이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다시 오각형이 이렇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모양과 비슷하죠? 축구공 모양과 비슷해. 근데 얘 눌러도 되게 복원이 잘 돼. 그래서 쉽게 부서지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탄소 원자가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결합해서 얘는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플러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쪽에 내부가 비어있어. 내부 비어있다. 근데 이렇게 내부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부서지거나 지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쓸 거냐 하면 의약 성분 있지, 약품. 의약 성분을 체내 운반할 때. 요즘에 우리 약 먹으면 어디에다가 하냐면 넌 약 많이 먹어봤지. 그래서 이렇게 캡슐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캡슐 같은데 담아갖고 여기에 약 넣어갖고 이렇게 먹잖아. 맞지? 자, 이것도 말 그대로 의약 성분의 체내 운반체이기도 하죠. 맞죠? 근데 플러렌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밀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플러렌 이런 것들이 나노 신소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자,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들이 있는데 자연 모방의 첫 번째 나온 게 독고마리 열매를 이용한 신소재. 자, 독고마리 열매를 보고 독고마리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막 다니면 바지에 막 붙어 있단 말이야. 자, 그걸 이용해서 얘는 어디든지 잘 달라붙네 해서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벨크로 테이프야. 그래서 독고마리 열매에 갈고리 형태로 된 가시가 있어서 털이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홍합의 족쇄인데 자, 홍합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 막 붙어 있거든. 근데 그게 그냥 손으로 안 떼져. 그래서 사람들이 칼로 들고 홍합 사이에 이렇게 칼을 집어넣어 갖고 이 홍합이 바위에 붙어 있는
홍합에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을 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홍합의 족사에 접착 단백질을 모방한 신소재인데, 홍합은 접착 단백질을 분비해서 바닷속의 바위와 같은 젖은 표면에 붙어서 강한 파도의 충격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수중 접착제, 그리고 우리 의료 같은, 그러니까 몸속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잖아, 맞지? 그래서 의료용 생체 접착제, 홍합의 족사에서 모방한 신소재.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잎의 표면인데, 연잎 보면은 코팅이 돼 있어. 이렇게 떼그르르 이렇게 코팅이 돼 있는데, 실제로 연잎의 표면에는 나노미터의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물을 밀어내서 연잎이 물에 젖지 않는다. 그래서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나 유리 코팅제나 방수가 되는 옷들은 연잎에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 크기로 이제 얘들을 그 표면을 처리를 하게 되면, 돌기를 만들게 되면 물에 젖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우리 눈으로 보면은 구분이 안 가겠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구분이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개코 도마뱀 발바닥인데, 도마뱀 보면은 천정에도 막 매달려 있을 수 있어, 맞지? 근데 실제로 우리 종이도 천정에 붙이면 잘 안 붙잖아, 그지? 근데 이 무거운 도마뱀이 붙어 있는 게 비밀이 전부 다 발바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은 아주 미세 선모가 있어. 가는 털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그래서 나무나 벽에, 금속에는 잘 안 되겠지만 나무나 벽에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벽에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개코 테이프, 개코 도마뱀에서 왔기 때문에 이름이 개코 테이프야. 자, 그리고 의료용 패치. 너네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나 이런 데 가면 심전도 측정할 때 막 이렇게 붙이잖아, 맞지? 근데 거기에 접착제를 바르는 게 아닌데도 탁탁탁 붙지. 몸에 착착 붙잖아, 맞지? 자, 이런 것들이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의 모양을 이용한 신소재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미줄을 모방한 신소재인데, 거미줄은 매우 가늘지만 그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거미가 막 다녀도 끊어지지 않죠. 잘 늘어나고, 그지? 그래서 신축성도 뛰어나다. 그래서 방탄복이라든지 인공힘줄, 낙하산, 이거는 거미줄을 모방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어 비늘을 모방한 신소재인데, 상어 모양 보면 물의 저항이 강하고 코 정면에 거친 돌기가 있고 코 아래에는 부드러운 돌기가 있는데, 이 물과의 저항을 줄여줘. 자, 이걸 모방해서 전신 수영복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전신 수영복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도 옛날에는 이렇게 사각 팬티만 입고 수영을 했었잖아, 맞지? 근데 요즘에 수영 대회를 보면 전부 다 전신 수영복을 입는데, 이렇게 입고 난 다음에 계속 세계 기록이 단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어 비늘을 모방한 신소재고, 자, 그 다음에 모르포 날개를 모방한 신소재인데, 자, 모르포 나비의 날개를 보면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 근데 실제로 여기에 염색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색소가 없어. 근데도 푸른색을 띄어. 날개의 얇은 막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 그래서 모르프 나비는 얇은 비닐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염색 없이 빛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모르텍스 섬유, 모르포텍스 섬유는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왔냐면 모르포 나비의 날개를 모방한 신소재이다. 됐죠?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이제 신소재를 이용한 여러 제품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신소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여러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휘어져도 복원되는 안경테가 있고, 자, 이거는 신소재가 뭐냐면은 형상 기억 합금을 사용하는 거야. 기억 합금이라는 금속을 여러 개를 섞었는데, 얘가 형상 기억 합금이라서 굽혀도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분해되는 비닐. 자, 이거는 바이오 비닐이야. 자, 바이오 비닐이라는 신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LED 조명. 자, LED 조명은 수명이 길고 소비 전력이 어떻다? 소비 전력이 낮은 반도체를 사용한 겁니다. 반도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신소재를 이용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어. 됐죠? 이제 뭐 한 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개발될 겁니다. 자, 밑에 5번, 6번, 7번을 마무리를 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5번 다 풀었죠?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 구조로 있으면서 투명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신소재. 자, 이거는 뭐죠?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 됐나요? 자, 그래핀의 구조는 나겠죠. 탄소 나노 튜브 구조는 갑니다. 그럼 다는 뭘까요? 플러렌이겠죠? 자, 자연의 대상과 그 대상을 모방해서 개발한 신소재를 찾아서 쓰시오. 자, 홍합의 족사는 수중 접착제, 상어 비늘은 전신 수용, 거미줄은 방탄복에 사용한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복습하고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이해할 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